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어, 상당히 좀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요 세 개 기업, 각각에 있는 주주분들의, 이해관계가 약간 좀 첨예하게 대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조심스러운 어떤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키움증권에서 셀트리온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된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합병 얘기도 같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리고 제가 뭐 따로 정리한 내용들,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의 이제 인터뷰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합병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제목은요, 셀트리온 3사 합병 반드시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인데요.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 제 생각은요, 셀트리온 그룹은 3사 합병을 하는 게 주주들에게 이로울 수밖에 없고요. 뭐 합병 비율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이제 그 일시적인 기간의 어떤 자본 이득의 문제일 거 아닙니까? 근데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장기적인 어떤 가치 증대를 위해서는요, 제가 볼 때는 3사 합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 그리고 내년이 되겠죠? 예, 추진한다면, 합병을 한다면, 음, 아마 저는 합병은 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셀트리온 관련된 영상을 이제 만들면서도 세 개 종목은 모두 한 몸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거든요. 저 역시 이제 세 종목을 같이 들고 있고요. 뭐 비중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합병을 거의 뭐 염두에 두고 예, 그렇게 좀 들고 이제 비중을 그렇게 좀 갖고 있고요.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예. 우선적으로 이제 합병에 관련된 규정을 먼저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할게요. 합병은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회사에서 이제 주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의 의결권, 찬성이 필요하고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어, 그 셀트리온 주주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이따가 이제 뭐 제가 레포트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찌됐든 뭐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장법인의 합병 시 합병 가액은요,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합병 결일 전날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한 달, 뭐 일주일, 그리고 뭐 이제 최근 일 이렇게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해가지고 합병 가액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최근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합병 그 결의하는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가가 우리가 이제 합병 가액이 이제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겠고, 또 사실 어떤 종목은 못 올랐는데 어떤 종목은 올라가지고 비율 부분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면 또 이제 그 약간 좀 주주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긴 하죠. 또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반대를 하면 또 이제 자금 소요가 크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툴젠과고 이제 제넥신의 이제 합병 결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취소됐죠. 예, 주식 매수 청구권. 주주들이 나는 합병 반대합니다. 내 주식 그냥 사주세요. 해가지고 그 청구한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취소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 어떤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이제 종합해서 볼 때, 사실 여러 가지 뭐 난제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뭐, 완전히 다른 기업 간의 어떤 합병도 아니고, 계열사 내지는 이제 관계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상장 법인 합병 시 기준 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할증할 수 있도록 하되 10% 초과 할인 할증 시 외부 평가 의무화다. 그러니까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은 사실 뭐 지금 지분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 법인 간의 이제 합병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이제 의거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합병 가액이 이제 기준 시가 대비해서 할인 할증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냥 뭐 할인 할증 안 해도 돼요. 예. 예.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되면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계열사 간의 이제 합병은요. 기준 시가의 10% 범위에서 할인 할증 이제 가능하고요. 요건 이제 셀트론 제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어 지분 관계를 좀 체크를 해보면요. 서정진 회장님이 이제 맨 위에 있고요. 셀트리온 홀딩스를 예, 96%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개인 회사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 20%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을 55%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정진 회장님이 다이렉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다른 기업과 이제 지분 관계가 지금 없는 어떤 상태죠. 셀트리온 스킨큐어 뭐 70% 들고 계시고 셀트리온 스킨큐어가 셀트리온의 2%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지분 구조가 좀 돼 있고요.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 특이한 게 이겁니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예, 이따가 좀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뭐 논란이 좀 돼 왔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셀트리온 3사 합병이 필요한 이유는요. 음, 종합 제약사를 위한 효율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셀트리온 그룹 자체가 바이오 시밀러와 이제 케미컬 의약품 이제 제네레이라 불리죠. 그쪽 양대 축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는 보면 체외 진단 쪽 진단 키트 개발하면서 체외 진단 쪽도 같이 플러스해서 사업 부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 따로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셀트론이 만들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를 전 세계 독점 판매 유통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 체제를 하나로 두 가지고 그 효율성을 좀 높여야 되는데 지금 뭐 제약 같은 경우도 저기 뭐 충북에 가서 따로 떼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키트 만든 키트 연구하는 데도 있어가지고 기획 뭐 이런 것들 임상 같은 거는 뭐 뭐냐 뭐 그 인천 본사, 송도 본사에서 하고 뭐 생산 공정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북 오창가 가가지고 예, 뭐 하고 이 뭐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조직을 아예 그냥 하나로 더 버리는 게 훨씬 효율성이 높죠. 그래서 종합적인 제약사로 지금 비전을 내세우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굉장히 좀 효율성이 이제 좀 뭐랄까요 불편한 어떤 효율성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셀트리온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글로벌 케미컬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이 기획을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R&D와 공정 개발을 하죠. 그리고 셀트리온이 다시 임상과 허가 절차를 하고요. 생산은 셀트리온 제약이 하고 유통 판매는 예. 예, 이게 뭐 각자 기업이 갖고 있는 이제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서 이렇게 분배를 했을 텐데 역할을 분담을 했을 텐데 사실 조직 체계 자체를 하나로 두고 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돌려야죠. 예, 그게 효율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업무를 이제 분화하긴 했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를 통해 두 조직이라 돼 있잖아요. 이 조직을 하나로 더 가지고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제약사를 가기 위한 우리 이제 새 기업의 이제 그룹 자체가 합병이 돼가지고 종합제약사로 나가는 게 당연히 아니 존슨앤존슨 같은 기업이 되고 예?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예, MSD 같은 기업이 되고 그런 기업이 되려면 결국은
종합제약사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요 효율성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아까 이제 그 지배구조 체계를 보면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뚝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셀트리온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물량을 넘기잖아요. 일정 마진을 붙여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헬스케어가 전 세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여기서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이걸 그냥 여기로 넘겨가지고 셀트리온은 매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재고가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막 판매가 처음부터 확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램심하든 트룩심하든. 근데 이제 일정 재고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서 막 1조 원 넘는 규모로 계속적으로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회계를 좀 중시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응? 재고 자산 저거 지금 창고에 쌓아놓고 저거 나중에 뭐 한 3년 동안 못 팔면 5년 동안 못 팔면 저거 뭐 유통기한도 있는 진짜 약품이 응? 재고 가치 떨어지고 그거 상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계속 논란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니 이제 이것 때문에 분식 논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지금은 너무나 잘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감소하고 이 논란 싹 들어갔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결국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소하는 길은 합병이다. 그리고 이제 일감 몰아주기도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뭐 대기업 계열들이 이제 항상 뭐 이제 특수관계인이라든지 친인척들을 기업으로 일감을 몰아주게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 키워가지고 이제 이제 경영권을 넘길 때 유용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를 지금 서정진 회장이 아까 몇 퍼센트? 38%인가? 갖고 있으니까 항상 이제 그런 어떤 논란을 또 일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합병이죠. 내부로 거래 비중이 연매출의 30%를 넘는 수혜법인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이제 논란이 계속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논란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깔끔한 건 합병이다.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님께서 이제 인터뷰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의 법인 아래 셀트론은 바이오시밀러를, 제약은 케미컬을 각각 열심히 생산 개발하고 헬스케어는 이를 열심히 판매함으로써 더 이상 제약이 만든 건 그냥 헬스케어가 다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구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는 없어요. 합병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고 논란도 사라진다 그렇게 보고요. 세 번째는 서정진 회장님의 이제 입장인데요. 사실 이 서정진 회장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이 이제 임원 만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모든 임원이 그 임기가 있고 그 임기 뒤에 이제 퇴임을 하는 게 이제 당연한데 이게 자기가 이게 회장이라고 해가지고 퇴임을 하지 않는 거는 이게 이상한 거죠. 재벌하고 다름없는 거죠. 그냥 뭐 왕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TV에 나와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은퇴를 하실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자기가 있을 때 뭔가 지배구조를 완성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될 거고요. 정리를 해야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서정진 회장님 같은 경우는 제일 이제 지금 현재는 포커스 드는 게 코로나 치료제 진단키트 만드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제 근데 이게 터지기 전에는요. 전 세계 제약 수출 고속도로 닦고 미련 없이 떠날 것 해가지고 뭡니까? 이번 1월달 이제 인터뷰인데요. 직판 체제를 만들겠다. 네. 사실 대단하죠. 2세 경영도 없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이제 맡겨서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겠다. 재벌과 같은 그런 행태를 하진 않겠다고 선언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굉장히 좀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참 자수성가한 분이시지.
예, 물려받은 게 아니지. 그러니까 예, 철저하게 좀 다른 어떤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분이 계실 때 모든 걸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거는 뭐 지배구조 완성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체계를 깔끔하게 해놓고 가야지. 또 나중에 아들이 두 명이거든요. 예, 아들이 이제 두 명이 있단 말이에요. 두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들 두 명 모두 지금 셀트리온 그룹 안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와 경영을 철저히 분리하기 위해서는 뭐 뭔가 이런 것들이 정리가 깔끔히 돼야 되고요.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임기 끝나기 전에 예,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임기 끝나고 나면 뭐 그래도 힘이 있겠지만 예, 공식적인 힘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지배구조 완성하려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병은 예,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요걸 하게 되면 저는 이 셀트리온 그룹이 종합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일단은 원 스텝을 좀 밟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지난 3월달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얘기한 것들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회장 하반기 합병 청사진 매출은 100% 뭐 전년 대비 성장할 것이다. 이런 어떤 목표 비전 제시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주주 동의 전제 하에서 합병 의향을 밝혔다. 오는 3, 4분기 내로 합병 청사진을 주주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언제든 뭐 합병할 의향이 있다. 주주들만 찬성한다면 요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의지는 있다는 거죠. 예, 주주들만 오케이 한다면. 그래서 이제 셀트론 합병이 현실화되면 바이오 및 케미칼 의약품 개발 및 생산, 유통 판매까지 아우르는 초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렇죠. 이겁니다. 새 기업의 주주분들, 예, 전혀 이거는 단기간에 합병 비율로 가지고서 싸우거나 갑론을박이 붙을 그런 계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모두가 예, 이득을 보는 장기적인 게임의 첫 스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고요. 은퇴는 몇 년 전부터 해왔던 얘기다. 임원 정년이 65세인데 그것을 넘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서 회장은 은퇴 이후 경영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운영하고 2세들은 투자에 대한 결정을 하는 의사회 의장 역할을 맡게 한다는 계획이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의중을 이제 밝혔죠. 네, 지난 1월달 그리고 이번 주총까지 두 번 밝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자로 키움증권에서 나온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리포트에서 번외편으로 합병에 대한 얘기를 좀 애널리스트 분께서 꺼냈어요. 아마 이제 이분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텐데 그래도 이제 이 셀트론 그룹의 기업 가치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분석을 하시고 이렇게 글을 올리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은 주주들이 셀트리온 주주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합병은 주주들이 찬성한다는 대전제를 갖고 있다. 서정진 회장이 지난해부터 은퇴 시기를 2020년 말로 언급하였고 2021년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론의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해당하므로 아까 뭐 제가 얘기 드린 거죠.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출석한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정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변수는 이제 소액 주주죠. 결국은 뭐 기관이라든지 뭐 최대 주주 관계인들은 뭐 문제되는 건 아니고 셀트론의 2018년 주주총회 참석 인원은 2,700명 가량 되기 때문에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셀트론 소액 주주 비중은 작년 말 기준으로 63%를 차지한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원한다면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회장님께서
예. 셀트리온 주주의 설득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데 63%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 합병을 하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다. 장기적으로 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다. 그리고 제약과 헬스케어 기업 가치의 비정도 좋다. 어? 헬스케어 글로벌 유통권 직판 체제 갖춰가지고 얼마나 좋냐. 응? 기업 가치 주가 올라가도 이거 제가치 받고 있는 거다. 제약, 셀트리온 제약. 케미컬 의약품 이거 글로벌 프로젝트 하는 데서 여기서 생산 기지다. 돈 쏟아부어가지고 공장까지 저기 국내에서 최대 제네릭 공장 만들었지 않느냐. 얼마나 비전이 있느냐. 우리 그룹의 시밀러 제네릭 양대축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 아니냐. 주가로도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소액주주 비율이 46%, 셀트리온 대비 적죠? 그리고 서정지 회장님이 36%고요. 기관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기관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죠. 서정지 회장님께서는 이제 자기는 이제 의결권 빼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주가 오를 만한 포인트들이 좀 많아가지고요. 셀트론도 이제 당연하겠지만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나 셀트론 제약의 주주들이 반대 가능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합병의 경우 주식 매수 청구 제도가 인정되어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에게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작년에 툴젠하고 제넥신의 합병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떤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과 소액주주 비중이 셀트론이 가장 높기 때문에 만약에 셀트론의 주주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30조 가까이 되잖아요. 3, 6, 18 거의 20조 가까이가 지금 소액주주인데 20조 가까이 소액주주 중에서 절반이 반대한다. 10조를 사줘야 돼요. 셀트론 지금 10조 사줄 수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론 주주들이 거의 반대를 안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합병이 되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셀트론의 주주들 설득이 합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합병의 이유를 납득시키고 합병 시너지 등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지배구조 요거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짚어드린 부분에서 투명한 사업 구조로의 수건 사업. 합병의 주된 이유는요. 예, 투명한 사업 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약간 좀 불투명한 건 아니라 논란을 사는 구조가 좀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 주주 지배력 강화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지배력이 사실 20%인데 높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높이는 게 사실 맞다고 봐요. 예. 오너의 어떤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강하게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가 그렇게 강하게 추진을 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병 주된 이유다. 셀트론은 바이오텍으로 시작한 업체로 당시 R&D 투자 여력 부족으로 셀트론 헬스케어로부터 R&D 투자를 받고 이익을 배분받는 계약 구조로 되어 있어 고질적인 재고 관련 우려, 공정거래 이슈, 일감으로 죽이죠. 오해 소지가 있어 왔다. 정말 이걸로 진짜 그동안 비판이라든지 논란, 의혹, 분식 어마어마했어요.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주주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5년, 10년 이렇게 되신 주주분들은 아실 거예요. 야, 이렇게 논란 사가지고 언론 공격을 받은 기업도 없을 거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이 기업은 진짜라는 거죠. 예. 언론이 예, 잘못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불신 요소들이 제거되고 합병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화. 예. 제가 이 리포트를 보고 제가 그 세 가지 이유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애널리스트 분하고 생각이 좀 비슷하네요. 업무 효율화 및 유통망 운용 등 관련 비용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이 주주들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병하게 되면 합병신설법인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구주를 받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에게 신주를 지급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정진 회장의 지분 36%가 신설법인으로 양도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취득가는 뭐 액면가일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시가총액이 이러니까 이거 신설법인 넘길 때 그 차액이 발생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차액의 25%, 약 1%, 이게 지금 1조,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면 이게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약 1조 원 이상의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으로 인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된다면 이를 세금 납부 이슈에 대한 부분을 상쇄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합병 비율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합병 비율은 합병 결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급한 1개월간 가정평균 종가, 일주일간 가정평균 종가, 최근의 종가를 산술평균에서 산정한다. 36% 셀트론 헬스케어를 직접 회장님께서 이제 다이렉트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 가치가 높아지는 게 주가가 높아지면 신설법인의 지배율 이 높아지죠. 합병 비율에 유리하게 작용되죠. 예전에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 주가가 뭐 올해 좀 올라갈 요인들이 좀 있어요. 직판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셀트론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만 놓고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출이 신설법인의 향후 매출이 되며 그렇죠. 영업이익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순 합산 영업이익에서 이게 지금 올해 예상되는 그 영업이익이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치면요. 영업이익 한 1조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한 9천억 정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잡은 거는 1조 좀 넘어가는 수준. 요 정도거든요. 그래서 합산하면 요 정도 그렇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약간 깎일 수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언급하지만 약간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예측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찌됐든 영업이익 한 1조 정도 잡고, 퍼 한 50배에서 한 60배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룹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여기서 이제 셀트론 제약의 어떤 향후의 어떤 가능성, 비전, 그 부분을 친다면 뭐 합산 시총 한 60조 잡을 수 있지 않을까? 60조? 뭐 그 이상도 잡을 수 있겠죠. 뭐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합쳤을 때 요 정도는 최소한 나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저는 들고요. 어찌됐든 전무후무한 우리나라의 이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지금 IT에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된 삼성전자 같은 바이오에서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은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기업이 한 몸이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고 저는 합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새 기업을 가지고 있는 각 주주분들은 서로 뭐 다투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거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빛내줄 글로벌 제약 바이오 전무후무한 플레이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을 밟는 첫 번째 열쇠 합병입니다. 회장님께서 은퇴하기 전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주분들께서는요, 찬성하시고, 예, 주식 매수 청구권 너무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이 셀트리온 통해서 인생도 레벨업, 예? 이, 이 셀트리온 그룹도 레벨업, 예, 같이 윙하는 구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